예,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 청년들에게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영덕 뚜벅이 마을의 서울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걷는 거 좋아해요? 뚜벅이 마을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으로 진행되게 된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걷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최초의 트레킹 성지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뚜벅뚜벅 걷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산책, 등산, 트레킹 등 걷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이 함께 사는 마을이라는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뚜벅이 마을이라는 이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나타내는 자조 섞인 말로 노인과 바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도 이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역에 남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역을 선택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오늘의 동해인 영덕 뚜벅이 마을 설동원 대표와 오늘 톡톡 동해인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신데 진짜 찐 젊은 청년 오셨습니다. 예. 대표가 되신 지는 좀 되셨나요? 법인 설립한 지도 한 4년 정도 됐고 개인 사업자 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으니까 한 6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대표로서 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꽤 젊은 시절부터 대표 직함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어때요? 어릴 때부터 대표로 사는 기분은? 먹고 살 길이 이 방향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대표를 했던 거다 보니 생존형 대표죠. 그래서 대표라는 것보다는 그냥 똑같은 한 청년인 것 같아요. 지금 영덕에서 뚜벅이 마을을 운영하고 계시고 요즘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지역 소멸 얘기가 전국적으로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영덕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뚜벅이 마을로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뚜벅이 마을은 무엇인가? 어떤 곳인가요? 뚜벅이 마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마을인데요. 말 그대로 요즘에 청년들이 지역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혼자서 들어오기에는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마을 형태로 있다면,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다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곳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충분히 컨택할 수 있고 거기에서 살아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청년 마을이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그런 청년 마을이 전국에 많아요. 근데 저희는 우리만의 컨셉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걷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트레킹 성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마을로서 시작하게 된 청년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뚜벅이 마을이군요. 그렇죠. 뚜벅뚜벅 걷는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뚜벅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차가 없는 사람들 을 뜻하는 부정적인 단어로 좀 쓰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좀 그거를 긍정적인 단어로 귀여운 단어로 좀 승화시켜 보고자 현재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거기 모여 계신 분들은 주로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는 지금은 행정안전부의 사업을 시작했고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만 19세에서 39세까지만 받는 게 그 청년마을의 일단 기준이긴 한데요. 저희는 사실 지금 청년들 대상 말고 또 다른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만 청년이면 뭐 청년이지 않나. 그게 꼭 예전에 말하던 뭐 피터팬 증후군처럼 어리게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은 나이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이 지역에, 이 뚜벅이 마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다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9세 이상도 뚜벅이 마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올해부터는 또 이제 중년 마을이라고 중년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트레킹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중년 마을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오늘도 지금 2주살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중년 마을에 오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40대부터 60대. 그러니까 40세부터 총 70세까지죠. 근데 그 이상 조금 넘더라도 저희는 이제 같이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 안에서는 40대가 막내. 아, 그렇죠. 이번에도 저희가 입소식을 딱 이렇게 입주식을 딱 진행을 하면은 서로 자기소개를 진행시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이제 한 명씩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몇 살이고 하는데 이제 40대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제가 여기서 막내인 것 같네요. 제가 여기서 수발 열심히 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아, 또 이렇게 세대 안에서 또 여기 안에서 또 이제 세대 차이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또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오늘 날입니다. 일단은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영덕이 참 특히 바다가 아름답잖아요. 정말 바다가 코발트빛이고 그래서 블루로드라고도 불리는데 예. 그 블루로드를 걸치고 있는 마을들이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예. 영해면에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영해를 선택한 이유는 있나요? 따로? 영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개. 대게. 대게가 강구항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강구항의 대게가 제일 유명한데 그게 대부분 중부하고 그 남부 예를 들어 장사해수욕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강구항까지 그게 영덕이 어찌 보면은 영덕을 먹여 살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 지역이 많이 외면을 받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북부 지역이 가장 메인 상권이었어요. 그렇군요. 메인 지역. 예전에는 예주라는 지역으로 불렸거든요. 지금 경북에도 주자 돌림으로 끝나는 곳이 다 시가 됐어요. 그렇죠. 경주, 뭐 상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예주라는 지역이 예전에 저희가 거기에서 3.1 운동 다음으로 컸던 만세운동인 3.18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반항을 많이 하고 반골 기질이 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비춰졌을 수 있겠죠. 문외가시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읍이 있는 지역으로 읍을 이동시켰어요. 그러면서 구도심으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갔더니 문화재도 정말 많고 괴실이 전통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와 가장 인급한 면인데 또 바다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농촌과 어촌 그리고 산촌까지. 예, 그런 매력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이 영해면이라는 지역이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갔던 지역인데 지금은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온 청년들이 뚜벅이 마을에 오면 일단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무조건적으로 걷기를 시킵니다. 일단 걷기. 일단 걷자. 어. 왜냐면 저희가 뚜벅이 마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마을에 맞는 컨셉이 있다면 그 컨셉에 맞는 행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오면은 영덕 블루로드를 걷게 만들어요. 근데 하루짜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영해면을 걷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걷기라는 컨셉과 그 키워드로서 무조건 걷게 만들고 저희는 장기로서 말 그대로 한 달 정도의 기간 이상의 프로그램도 있고 네. 단기로서 짧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단기로서 짧게 오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덕의 블루로드를 그리고 이 영덕 영해면이라는 곳을 걷게 만들어서 이 지역을 경험하게 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근데 이제 경험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술을 한잔하면서 거기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지역의 음식점들을 방문하면서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로드트립을 하면서 경험할 수도 있고 문화재를 탐방하면서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모든 경험을 걷기로서 하자. 그 행위로서 어찌 보면 그 경험을 하는 수단, 방식을 정한 거고요. 장기로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 무조건 걷기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걸으면서 어떤 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걸으면서 이런 거 여기서 창업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아, 여기 음식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여기에 게스트하우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 창업하시라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여기에서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창업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냥 무작정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영감을 채집을 하고 그렇죠. 또 이 대표님께서 그 영감을 좀 끌어내주는 역할도 같이 도와주시고 예. 그런 식으로. 그럼 매일 무조건 걸어야 돼요? 매일 걷는 건 아니지만 네. 저희가 예를 들어 일주일 살이면은 한 3박 4일은 무조건 블루로드 코스를 걸어야 된다. 어.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지역에서의 로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50%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거든요. 어. 그 말인즉슨 지역에서 삶을 살아본다는 건 어떠한 느낌일까?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요즘에 예능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전에는 이제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에 대한 로망들이 있어요. 그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거라죠. 예를 들어 오늘 술 마시러 바다 갈래? 예. 그리고 오늘 그냥 바닷가에서 수영 한번 할래? 그리고 오늘 산 한번 타고 올래? 그런 것들을 사실 도시에서는 쉽게 겪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주는 것과 걷게 만드는 것. 예, 그런 거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혼용해가지고 예, 경험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살기만 있으면 예. 또 부담스러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수 있는데 또 짧게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시골살이에 대한 로망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도 와서 한 번 더 경험해 보고 그러면서 또 장기 살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도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정착해라 라고 하면은 너무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내가 저기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나? 3년, 5년, 10년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미래를 기획한다는 게 계획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와보시라. 그리고 와서 경험하고 좋으시면 조금 더 머물러 보시라.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주로 좀 오는 층들이 정해져 있나요? 프로그램 종류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단기살이의 경우, 짧게 살아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 뭔가 단순하게 숨 쉴 구멍이 필요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나 이번에 연차 내가지고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뚜벅이 마을이라는 거 알게 됐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나도 한번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다 대다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주일 경험하시고 자기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끼리 계속 서울에서 만나고 부산에서 만나고 대구에서 만나고 혹은 같이 트레킹 코스 지리산 둘레길 걸으러 가시고 장기살이의 경우에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 혹은 취준생인데 내가 가려고 하는 이 방향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어찌 보면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죠. 결국 오셔서 경험하고 가시고 느끼시는 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과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됐다. 라는 걸 느끼시고 결국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좀 일상에서 약간 번아웃이 왔을 때 한번 리프레시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한번 열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러면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에 뚜벅이 마을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을 어떻게 서로 연대할 수 있게 이 관계를 매끄럽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낯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찌 보면 한 공간에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 한 공간을 같이 걷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속내를 털어내는 것을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오히려 친한 친구한테 말 못할 이야기가 있고 오히려 많죠. 오히려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게끔 해서 저희는 속된 말로 좀 울리자. 울리고 나면은 같이 온 사람들끼리는 동질감이 형성이 되고 유대감이 형성이 돼서 그때부터 정말 사람들 사이가 편안해지고 깊어지더라고요. 그런 장치를 조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깊어지고 난 다음에는 걷게 시키죠. 걷게 시키면요 고생을 하잖아요, 같이. 네네. 땀을 흘리면서 같이 고생을 하면은 끈끈해지죠. 끈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걸으면서 심장이 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옆을 봤어요. 이성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성 때문에 심장을 뛰는 건지 내가 힘들어서 심장을 뛰는 건지 헷갈려요. 그래서 재밌네요. 커플들이 많이 생겨요. 야, 뚜벅이 마을 지금 가려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저도 가끔씩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여성가족부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뚜벅이 마을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 비결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조금 이제 어찌 보면은 너무 넘어가는 질문인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는 요즘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조금 알아서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지역의 컨텐츠를 바꾼 거죠. 영덕 블루로드가 유명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기성세대한테만 유명해요. 맞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제일 처음에 블루로드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아무도 모르죠.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블루로드를 어떻게 하면 요즘 청년들의 입맛에 바꿔서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마케팅적인 요소로서도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키워드로 알려줄 것인가?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제 키워드가 뭐 산책, 등산, 트레킹 등 좋아하는 사람들 오세요. 말 그대로 행위적으로 이 트레킹이라는 것을, 걷기라는 것을, 산책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모으기도 했지만 저희는 좀 의미적으로 도시에서 요즘 청년들이 바쁘게 살잖아요. 네. 저는 진짜 서울에 지하철역만 가면은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사람들 다 달리고 있고 그렇죠. 빠른 걸음으로 진짜 천천히 걷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면 도시에서 청년들이 살아가는 속도는 달리는 속도이지 않을까? 시속 10km에 달리는 속도. 근데 지역에서 사는 속도는 시속 4km에 걷는 속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걷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조금 알리고 싶었어요. 걷는 속도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행을 좋아했었다 보니까 네. 이 창업을 하기 전에 히피족의 삶을 좀 살았었거든요. 네.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서 비행기로 타고 막 여행 다니고 막 그렇게 했어가지고 비행기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해보기도 했고 로드 트립을 하기도 했었고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모스크바까지 시베리아 연장열차를 타고 시속 한 6, 70km의 그 무궁화호 속도에 여행을 일주일 동안 하기도 했었고 국토 종주로서 인천부터 부산까지 시속 20km로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기도 했었고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서 달리기, 마라톤 하면서 달리기 그 속도로 여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시속 4km로 걸었었던 그 속도가 저한테는 가장 알맞은 속도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보기에 가장 좋은 속도라서.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런 또 집단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한 명만 꼬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꼬시려고 했던 사람은 저였죠. 나라면은 걷고 싶어? 나라면 여기에 있고 싶어? 나는 있고 싶은데, 나는 걷고 싶은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은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브랜딩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게 어찌 보면 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실제로 그러면 뚜벅이 마을을 경험을 하고 나서 지역에 그러니까 영덕 쪽에 정착을 하시는 분들은 좀 되나요? 얼마나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기살이가 이게 딱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러면 1년에 그분들은 딱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만 저희가 받고 있어요. 이제 그런 청년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는 정착을 해가지고 꽤 높은 살아가고 비율이네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무언가를 팔 수 있고 창업을 했었을 때 소비자로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단기 고객들 오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영속이 가능하지 않나, 지속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을 정착시키는데 좀 단계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지역의 청년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보통은 창업 지원금 같은 거를 그렇죠. 주거나 융자를 좀 맞습니다. 도와주거나 이런 말 그대로 부분이죠. 기회를 주죠. 네. 돈을 줘요. 혹은 공간을 주고. 예, 근데 저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귀농과 귀촌을 물어보면 첫 번째로 꽂는 곳이 어디냐면요. 고향이에요. 그렇죠. 내 연고가 고향. 있는 지역.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연고가 없는 지역에 우리는 어떻게 연고를 만들어줘야 되나 그거를 저희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라는 건 필요하다. 근데 그 앞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단계로서는 일단 첫 번째로 요즘 청년들은 재미가 없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트레킹이라는 요소로서 재미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뭐야? 재미있겠는데? 신청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오시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저희는 관계를 통해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연고라는 게 결국에 내가 거기에 아는 공간이 있고 그렇죠. 아는 사람이 있고 네. 친한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아는 공간이 되고 저희가 그 친구들의 아는 친구 그리고 친한 친구까지 되어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만들고 나면은 이 친구들이 너희들이랑 있으면 재밌는데 여기에 한번 남아볼까? 정착해서 살아볼까? 근데 뭐 해 먹고 살지?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창업지원금을 그때 주시고 창업 공간을 그때 주시고 그 융자를 그때 달라고. 왜냐하면 이 앞 단계가 없이 그 뒤 단계만 주면은 예. 지원금 헌터라고 요즘에 맞습니다. 속된 그래서 말이 실제로 창업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해서 예. 청년들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많죠. 이게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 저는 그게 실효성이 생기려면 이 앞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절대 안 해요. 필요해요. 근데 그 앞 단계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 중에서 창업을 이번 영덕에서도 이 창업증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잘 안 됐어요. 근데도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지역에 대한 애정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같이 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또 뭐 해보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를 고민하는 거.
저는 그게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기회가 그때 주시면은 정말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지역에 많이 어필을 하고 없는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다. 저희가 이 앞 단계를 해줄 테니까 그 뒤에 이 사업을 붙여달라. 순서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많이 요청을 드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남는 청년들이 이제 대부분 두 가지죠. 취직하거나 네. 창업하거나인데 그래서 저희 회사를 들어오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같은 회사가 있는데 나도 너희들처럼 일하고 싶어. 지역에 더 있고 싶은데 나도 너희 회사에 취직해도 돼 하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공무직이라든지 이렇게 또 지역마다 또 이제 그 계약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생각해 볼래 하는 이제 그렇게 취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창업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창업 지원금을 달라. 근데 그것을 저희 지역사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연결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많이 군하고 이런 식으로 경북도한테 많이 어필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 원래는 제가 대구광역시 사람이고 평생 동안 대구에서만 살다가 이번에 실제로 영덕 뚜벅이마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시골살이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도 대구광역시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좀 시골에 대한 로망이 오히려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산과 바다 중에서는 바다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단 바다 하나만 보고 바닷가가 있는 영덕에서 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좀 단순하게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저희 뚜벅이마을 본거지가 또 바다랑 가까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바다를 좀 오갈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골이 기회가 없다라는 말을 다들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시골에서 기회를 찾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도 막연히 사실 눈앞에 보이는 일자리도 잘 없고 오히려 시골에 오니까 이런 마을 일손도 도우면서 좀 재미도 느끼고 또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재밌어서 그래서 나름 만족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냥 언뜻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은 빠른 걸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대표님은 걷기를 좋아하시잖아요. 예. 걷기가 왜 그렇게 좋으세요? 걷는 속도가 주변을 둘러보기에 가장 좋은 속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면은 자전거를 타면은 비행기를 타면 자동차를 타면은 주변이 풍경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그렇죠. 다 놓치죠. 예. 그냥 그런 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기차 안에서 빠른 속도, 비행기 안에서 빠른 속도로 있으면은 다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좀 제대로 인식하고 싶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제 주변에 있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 가장 알맞은 속도가 아닌가 싶어서 걷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걷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뚜벅이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산티아고 순례길도 다녀오셨죠? 예. 예. 2017년에 다녀왔었어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시고 그때 그 경험들이 지금 뚜벅이 마을을 만드는데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전부죠. 네. 그때 그 시간들이 그때 또 느꼈던 바들이 뚜벅이 마을에는 어떤 식으로 좀 녹아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무리한 운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국토종주, 철인삼전 경기 그런 것들을 즐겼었는데 한계에 도전하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걷다가 오늘 걷고 싶지 않으면 안 걸어도 됐어요. 그러면 거리가 많이 남았겠죠? 그럼 내일 조금 더 걷지 하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 자신 그리고 만약에 내일 좀 더 못 걸어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걷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저희가 블로드를 걷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걷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다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못 걸어도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이거 못 걷는다고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을 할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단기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에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은 실패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내가 도망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산티아고를 걸을 때 가로등 밑에
가끔씩 이제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가로등 밑에 딱 들어가면요. 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근데 가로등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은 별이 쏟아질 듯이 보이거든요. 제 눈 앞에 혹은 제 바로 위에 가로등이라는 안전한 그런 불빛이 있으면은 별이 아예 안 비춰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가로등이라는 게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학교 이름이었거나 혹은 내가 취직했었던 직장이었거나 그러면 내가 이 가로등을 벗어나면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무섭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사실 진짜 무수히도 많은 별이 있는데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알릴 수 있게 된 거죠. 어쩌면 지역에 여러분들 내려오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한 발자국으로 인해서 다른 게 많이 보이게 될 거다. 그런 것들을 조금 산티아고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 조금 녹여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덕 블루로드를 산티아고 순례길 못지않은 트레킹 성지를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대표님 다른 인터뷰 보니까 블루로드가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진짜 끝도 없죠. 예, 끝도 없는데 산티아고가 뭐가 매력적이라고 했었을 때도 끝도 없었고 블루로드가 뭐가 좋아요 해도 끝도 없는 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관계거든요. 이 길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잘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잘 노는 친구들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해요. 아, 걔 알고 보면은 괜찮은 애다. 친하게 지내면은 쟤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어떠한 길이든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잘 알아보면요. 다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첫 번째였고요. 동해안길이 주는 그 동해 바다의 색깔에 또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동해, 서해, 남해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뭐 하늘과의 뭐 조화인 건지 아니면은 진짜 물 깊이의 차이인 건지 그런 건 잘 몰라요. 근데 그 색깔 그리고 거기에 het살이 비치면서 반짝이는 윤슬 그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비춰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저는 블루로드를 사랑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Bulletproof vest when it's getting dangerous. Always make me feel blessed. You're my guardian angel.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put your body on mine when they're taking it. You're the pin in my heart. It's a hand grenade. You are, you are, you are. 블루로드는 농촌, 어촌, 산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코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해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동해 바다에서 어떤 포인트가 제일 좋냐면은 해파랑길 코스 중에서 이제 D, A, B, C 코스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B 코스를 가장 좋아해요. 그 B 코스는 그 바다 옆으로 돌이 계속 있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벽들, 그런 돌을 계속 건너면서 오른쪽을 보면은 햇살이 파도에 부서져서 윤슬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윤슬이라는 포인트 그리고 바다 옆이라는 그 돌길이라는 포인트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괴시리 전통마을 지나가면서 난 이런 전통마을의 그 정취 그런 고유의 정서가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지역 그리고 이 블루로드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You are my heroine, you're my escape. Everything gonna be Gucci today. 전국의 뚜벅이 마을 말고도 이런 청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많죠. 뚜벅이 마을은 좀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창업을 하신 이후에 네. 계속 성공 가도로 가고 계신 거 맞죠? 네, 성공가도는 아니고요. 무수히도 많은 시도와 실패가 있었죠. 그러셨어요? 예, 저희가 처음에 들어오게 했었던 게 사실 영덕에 들어오기 전에는 의성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갔던 계기가 저희가 외국인들 데리고 교류단체를 운영하는 회사로 시작했었어요. 제가 외노자 출신이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호주 워킹홀리데이 네네. 외노자 출신이었다 보니까 그때 호주에 있었을 때 저는 호주 사람들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온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이랑 놀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걸로 대구 경북에 있는 외국인들을 모아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돈을 많이 못 벌었죠.
왜냐면은 그냥 서로 재밌기만 하고 외국인들 한 몇백 명 이렇게 모여 있고 한국인들 모여 있는데 재밌기만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우연찮게 외국인 농촌 봉사활동을 가게 됐었는데 의성에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들 말고 청년을 모아줄 수 있겠냐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었고 그때 하필이면 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또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의성에서 청년 마을을 처음에 만들었었고 그게 잘 돼서 영덕군에서 저희를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근데 저희가 그 전에 또 외국인들 데리고 영덕에서 놀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오셔가지고 너희 청년 이런 것들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좀 해봐줄 수 없겠어?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근데 군에 돈은 없어 라고 얘기하시길래 아 그럼 저희가 행정안전부 사업 한번 따와보겠습니다. 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와가지고 영덕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은 또 이제 영덕에서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지고 그 활동하면 좋지만 또 저희한테만 또 이렇게 금액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도 우리 회사에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컨설팅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또 일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하는 거 계획 있으세요? 저희 회사 미션이 Think Global, Act Local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글로벌로 시작했었지만 현재 로컬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생각할 수 있때 활동을 로컬에서 하자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때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하고 로컬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호주로 오. 워킹홀리데이 갔듯이 예, 예. 워킹홀리데이는 결국에 상호협정이거든요. 네. 저도 그때 당시 영어를 못했어가지고 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 거기 가서 어디를 등록하냐면 어학원을 등록하고 어떻게 숙소 구하지 게스트하우스를 알아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독일에서 오는 친구들도 고민하지 않을까. 똑같겠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 달 동안 게스트하우스 숙박시켜주고 그 다음에 로컬로 여행까지 시켜주는 그 서비스를 현재 독일 기업이랑 MOU를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한 달에 10몇 명씩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희가 대구, 경북에 숙소를 마련해주고 와서 언어 교육 시켜주고 로컬 여행 시켜주고 그리고 잡 연결시켜주고 일자리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과 로컬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그리고 그걸로써 저희 회사가 성장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연매출 100억 이상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팀원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고요. 개인적인 목표로서는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속도인 그 시속 4km의 속도로 걷는 것 그리고 그 걷는 속도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목표는 또 이제 그런 거를 알릴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대표님을 비롯해서 뚜벅이 마을에 있는 그 청년들이 참 그런 패기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 보는 사람도 행복하니까 자꾸만 응원을 하고 싶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다들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네. 전 세계 청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짠, 짠, 짠.